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이. 밤탱입니다. 눈탱이님 오늘 준비해 주신 작가는 누구인가요? 오늘은 저희 박서보 선생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지금 회고전을 하고 있고요. 9월 1일까지. 네, 9월 1일까지 하고 있고, 제가 국현에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었는데, 네. 그걸 또 줄여서 국현이라고 하나요? 아, 네, 국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국현 갔다 왔어요. 이 방송을 위해서 갔다 왔죠. 그쵸. 사전 예습. 그렇죠. 이거를 기획하신 분이 되게 이제 사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되게 대규모로 한 전시로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진짜 초기작부터 말기작까지 2018년 작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좋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갔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음. 보통의 전시는 초기작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전시는 거꾸로 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말기에서 중기, 초기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여서 네, 좀 더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색다른 전시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박서보 선생님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제목은 권태를 모르는 위대한 노동자. 이거는 이 책 제목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권태를 모르는 위대한 노동자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따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목을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요 책이랑 그리고 요거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올해 나온 책들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 네, 뭐 제가 이 책을 낸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이제 멋진 안경을 쓰신 분이 박서본 선생님이시고, 일단 오늘은 어떤 순서로 가냐면은 이분의 인생과 작품 세계를 같이 좀 입체적으로, 보통 제가 순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쭉쭉쭉 썼는데 이번에 네. 좀 다양하게 다각도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왜? 갑자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인생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거의 그 살아오신 분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작품도 이렇게 또 변화를 해가지고 한 부분만. 자,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본명은 박재홍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박서보는 사실 나중에 이제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름이 개명하신 거군요. 개명은 아니고 만드셨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 나오고, 그리고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1년도에. 그리고 나이가 진짜 되셨네요. 네, 나이가 엄청 많아. 지금 이제 19년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88? 거의 그 정도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나이로는 89. 89. 네, 89. 89년생이고 만으로 87년생, 87살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쵸,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어릴 때 경기도 안성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아버지가 지금의 법무사와 같은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벌이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아이가 우리 박서보 선생님이고, 이제 셋째 아들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닌가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 동생 있고 형 있고, 요 이제 딸 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까 파란색 책을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사실 아버지는 법대를 가길 원했어요,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법대를 가기를 원했지만 박서보 선생님은. 저 정말 죄송한데 네. 저 딸이 쓴 거예요? 네. 박서보의 딸이 쓴 게 아니라? 박서보의 딸. 그쵸. 네. 정정해야겠네. 맞아요. 박서보 선생님의 딸이 있었죠. 그죠? 네. 깜짝이야. 네.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법대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박서보 선생님이 공부를 잘 안 했대요. 막 애들이랑 연날리고 놀고 막 이렇게 연날리는 게 핫했지. 핫하게 이제 연날리고 놀고 공부는 잘 안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막 중학교 포스터 대회에서 1등해도 아버지가 별로 칭찬을 안 하셨대요. 왜냐면 공부하시기를 원했구나. 그쵸. 네. 왜냐면은 지금도 미술 같은 거, 예술은 약간 좀 배고픈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유명해지면은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고. 네.
요즘은 배고프신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엔 그죠? 집 엄청 좋더라고요. 연희동에.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부럽습니다. 진짜. 네. 얼마 전에 이거는 사담이니까 뺄게요. 네. 이제 그랬고 이제 아버지가 대학에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서보 선생님이 어릴 때 금고에서 돈을 몰래 빼가지고 도망갔대요. 진짜. 네. 성격이 있으시네. 네, 성격이 있어요. 맞아. 성격 있으신 분이다. 맞아. 네. 그래가지고 잡혀요. 결국엔 잡혔는데 그때 이제 홍대 미대에 딱 그 입학증을 내밀어서 결국에는 자식이긴 한 부모 없다고 첫 등록금을 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지금은 미술대학이지만 이때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쵸. 미술학부 동양학과로 입학을 하시고 이 홍대가 49년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홍익대학교가. 그러니까 김한기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 초대 총장. 그거는 이제 미술대학일 때. 대학일 때. 대학일 때. 저도 좀 헷갈렸는데 네. 이때는 학부니까 이때는 아직 김한기 선생님은 안 계셨어요. 이 학교에. 네. 그때는 서울대 쪽에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홍대, 미대, 숙대밖에 없었대요. 2대. 딱 4개 학교밖에 없었으니까 남자가 갈 수 있는 미대는 이제 2군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서울대랑 홍대. 그쵸. 그리고 이때 규모가 작으니까 2기잖아요. 2기에 소소하다. 3명밖에 없었어요. 3명? 신입생 미술학부. 좋네. 그 중에 한 명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동양학과 3명 중에 이제. 근데 나중에 서양학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따가 곧 나옵니다. 또 역시 요즘에 예습이 엄청 많이 하시는. 공부 많이 해요. 그냥 공부 많이 하시네요. 공부해야 살아남은 시대여서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틀리면 제가 바로 지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50년에 입학하는데 그쪽 50년이었죠? 네, 50년에 입학하는데 그 해 6월에 1학기 마치자마자 50년이네. 맞네. 전쟁이 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정부에서는 이게 남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밀린다고 방송 같은 걸 안 했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놀고 있었대요. 놀다가 회원동에 계셨대요. 그때 회원동에서 자다가 이제 피난민들이랑 이제 폐잔병들 막 가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알아서 집이 원래 안성이니까 안성으로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는데 그때 국군이 철수하면 이게 남하하면서 인민군들이 남하를 못하게 하려고 한강대교랑 한강철교가 있어. 그 2개밖에 없었대요.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게 그거를 폭파시켜가지고 이제 막 그 한강변에서 배 타고 어렵게 이제 내려와서 걸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이미 한강변은 이제 인민군이 점령을 한 상태였는데 뭐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안성 가족 보러 간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줬대요. 그래요? 네. 며칠 후에 다시 보자 그러면서.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안성을 가니까 이미 함락이 돼 이미 점령이 돼 있는 거죠. 며칠 뒤에 다시 왔네.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성에서 이제 인민군에 의해 부역을 좀 하다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임시수도로 이제 이렇게 이게 보면은 28일 날 서울 함락되죠. 그러니까 28일 날 도망가신 거예요. 28일 날 도망가셔가지고 색깔이 좀 빨간색 안 보이니까 여기 보면은 마우스가 왜 이럴까? 이렇게 이거 더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서 안성에서 이제 인민군들 부역하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이제 9월 28일 날 오랜만에 등장하시는 메가더 장군. 드랍십 띄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드랍십 띄워가지고 후방 공격 드랍십 한 10대 띄운 것 같아요. 10대 더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린 메딕 성공적이었죠. 네, 마린 메딕 떨구고 하면서 이제 쫙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민군한테서 풀려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잡혀서 끌려 올라갈 뻔 하다가 그 인민군 안성 위원장 동지가 뭐 가져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간신히 이게 도망을 나왔다. 그런 센스 있네.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미 이때 홍대는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공부를 해야 하고 싶으니까 서울에서 이 미군들 상대로 그림 그리주는 알바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 같은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십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네. 이때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 이제 이때 있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종군학 하셨으니까. 예, 네. 그리고 전쟁 중이었으니까 뭐 학생들도 많이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 뭐 과 상관없이 그냥 한 학년들 다 합쳐가지고 한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수업 들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54년에 휴전을 하고 다시 이제 홍대가 종록으로 이사 오면서 이때 또 다니게 됩니다. 학교를 계속. 근데 이때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요 배지들은 뭐냐면은 요 대학교 때 그 미대생들은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녔대요. 그래요? 미대 배지를. 음. 그래가지고 이때 미대 학생들 공모전을 해가지고 된 게 요렇게 이제 하얀 네모랑 검은 네모랑 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미라고 쓴 요게 이제 미대 배지였대요. 네. 그래서 요게 이때 당시 생겨가지고 여기 보면 홍대 마크에도 보면은 요 가운데 이 마크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오. 그래서 요게 그때 생겨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응용돼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예, 요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더라고요. 음. 뭐 박서보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홍대에는 또 요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드디어 개명하시네요. 네. 요거 저희 얼굴을 잠깐 치우고 이때 졸업식 불참을 하는데 왜 불참을 하냐? 이때 당시에 휴전이고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되게 그 긴장된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나라에서도 군인들이 필요했고 장교들도 부족하고 막 이래서 대학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3개월 군사교육 시켜서 전쟁이 안 나면 다시 그냥 돌려 보내주고 뭐 전쟁 나면은 이제 장교로 쓰고 요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교육 받고 전쟁 안 나면 가는 건데 네. 또 이게 이 정부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졸업식 끝나면 이제 다 끌고 갔대요. 군대로. 그 소식을 듣고 졸업식을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름을 박서보로 바꿔요. 네, 도망자는 이제 군대 가기 싫으셔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아. 네. 근데 이해는 되네요. 이해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젊은 남자들 그렇게 민증 검사 같은 걸 했대요. 그런 신분증.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가짜로 위조 오. 신분증 만들어서 그렇게 좀 도망 다니고 음. 요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6년도에 이봉상 회화연구소를 시작을 하는데 이 이봉상이란 사람은 홍대 강사였는데 이때 당시 이렇게 연구소라 그래가지고 지금에 보면 뭐 미술 학원 같은 건데 그 미대생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림 알려주는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는 신문 기자가 이제 뭐 광고도 해주고 기사를 써줬나 해가지고 학생들은 좀 오는데 이때 다 같이 가난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은 하지는 못하셨대요. 거의 뭐 아까 앞에서 잠깐 생략했는데 6.25 전쟁 때 그때 뭐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나 서울 와서나 되게 가난하셨대요. 뭐 집에서 돈을 보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노숙자처럼 생활도 하시고 뭐 미군에서 나오는 그런 보급품 뭐 박스라든지 그런 포대 같은 거에다 그림 그리시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가 열리고 연구소에서는 이제 거기서 또 숙식 해결하시면서 그렇게 되게 어렵게 힘들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그러면은 뭐 강사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학생으로 다니신 거죠? 아니요, 강사로. 강사로. 이제 졸업했으니까. 그렇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물감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안료 있잖아요. 가루 안료. 그쵸. 그런 거랑 그 기름 같은 오일 같은 걸 해가지고 직접 물감을 수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쓰셨을 직접 만드니까 좀 싸니까. 그쵸. 린시드 오일이라는 걸 사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하셨대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돈 없다고 예술 못하는 거는 좀 핑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중에도 뭐 이제 더 나이가 먹고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반국전 선언 막 딱 해놨는데 이 국전이 이제 이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의 약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거나 전시를 다니면은 그럼 국전이라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네네. 네. 이 국전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 전시 대회 같은 거예요. 아, 전시 그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대회. 전시를 다 같이 여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수상작, 거죠. 예, 수상작 그죠? 뭐 하고 네. 이런 건데 거기서 수상이 되면은 약간 신입 작가로서 좀 성공적인 그 출발을 하는.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음. 우리가 알만한 사람 이제 청경자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청경자 옛날에 막 위장 논란 해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여성 작가분인데 그분도 여기서 이제 대상 받으시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국전이라는 데가 이 국전 전에 일제시대 때는 조선미술전람회라는 또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심사위원이라든지 네. 그런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젊은 작가들은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을 하는데 이 그전에 일제시대 때는 또 이제 약간 식민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되게 그때 기준이 목가적이고 막 농촌 뭔가 이런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선발되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아직 묻어 있었으니까 젊은 작가들한테는 그러네요.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 그 젊은 작가들을 좀 틀을 강요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국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자기와 뜻이 맞는 이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대전이라고 이렇게 간판 그러네요. 써 있죠. 네. 근데 이때 젊으실 때 굉장히 성격이 불같으셨대요. 너랑 나랑 이게 다른 게 있으면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가로서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작품 뭐라 그래야 돼? 그 양도 많고 작업량도 그쵸. 많고. 근데 그렇게 좀 맞아, 다작해야 된다고 네, 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다작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러지 않은 작가들은 게으르고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좀 부딪혔던 게 있대요. 저도 약간 이분이 되게 의견이 강하다고 느낀 게 네. 김한기 선생님한테 이분이 한 말이 있잖아요. 김한기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김한기 선생님이 달이나 이제 항아리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그리셨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자기는 다 긁어내고 싶다라고 김한기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그거 보고 이분은 진짜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신 분이구나 그때 좀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김한기 선생이 되게 존경했대요. 그죠. 네.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되게 또 존경하고 또 친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나중에 같이 홍대에서 이제 그 강사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하고 이러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때 친해진 작가가 김창렬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창렬? 네, 들어봤어요. 네, 물방울 그리시는 분인데 김창열 작가님은 이때부터 친해져가지고 평생의 친구로 같이 지내게 됩니다. 너무 빨간색이라서 좀 무섭다. 이번에 저희 회고전 할 때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회고전 하는 첫날에 오셨대요. 김창렬 그래요? 작가님이. 네. 야,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또 제가 어디서 또 많이 주워 듣잖아요. 대단하시네. 어쨌든 그렇고 이 이봉상 연구소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돼요. 이때 연구소 이제 학생으로 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뭐 2번, 3번 만나자마자 결혼하자고 하셨대요. 불같으시네. 불같아. 사랑도 불같이 네. 하시네. 그때 나이 이제 박서보 선생님 28이고 이제 그 윤명숙 여사님이신데 네. 20살 때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결혼을 하시게 되는. 근데 되게 가정적이셨던 것 같진 않고 또 개인의 제 생각이긴 한데 책도 뭐 보면은 되게 바깥으로 좀 많이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일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가정에 사는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애들 키운다든지 그런 내조 안에 집안일은 거의 뭐 여사님께서 다 하셨다고 해요.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때도 아직 가난한 상태였어요. 계속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 오른쪽은 이제 장인어른. 사실 이 장인어른도 되게 연애 결혼을 하셨대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당시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죠? 네, 연애 결혼을 하셔가지고 뭐 어쨌든 승낙을 받아내고 요거는 이제 결혼 결혼식 사진. 네, 요거는 이제 단체 사진이죠. 요거는 이제 사진은 당연히 제가 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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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작품을 볼 건데 이때 당시 작품을 보기 전에 조금 우리가 알면 좋은 게 있는데 이 앵포르멜이라는 게 있어요. 앵포르멜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영문 이게 프랑스어일 텐데 인포멀 영어로 인포멀이에요. 인포멀. 인포멀. 그러니까 딱 하면 형태잖아요. 형태가 없다. 뭐 그런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고 인포멀. 네. 발음이 영어식 발음인데요. 방금 죄송해요. L 발음이 완전 영어였어. 저 양키예요. 양키. 조심하셔야겠네요. 어쨌든 이 앵포르멜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현대 추상회화의 그 경향인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럽도 1차 네, 세계대전과 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차가운 추상 그림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거를 표출하는 예술 형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몬드레이안의 작품이 전형적인 이제 그 차가운 추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차갑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러네요. 그렇죠. 차갑죠. 네. 선 같은 것도 딱딱 떨어지고 약간 아무 차가운 느낌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예, 그렇죠. 원색적이고 원색이니까. 음.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장 뒤비페, 뭐 볼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괴롭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정적인 게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뭔가 이렇게 파괴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사람의 굉장히 화가 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감정적인 게 느껴지는 이런 게 이제 앵포르멜인데 이때 당시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오른쪽 두 그림이 이제 앵포르멜이라고 그쵸 하시는 거예요? 앵포르멜 경향에 회화한 거죠. 네. 우리 이제 호크니전 할 때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호크니전 할 때 제가 미국 추상 표현주의랑 유럽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었던 게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 이제 장 뒤비페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린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앵포름이라고 불린 약간 앞에 작품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그러네요. 그쵸? 약간 좀 어둡고 네. 형상을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어둡고 약간 칙칙하고 전쟁의 약간 그런 느낌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나는 앵포르메를 할 거야 이래가지고 막 하신 게 아니고 네. 그 친구가 작품을 보더니 이제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거 약간 앵포르멜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그때 이제 앵포르멜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내심 뭐 만족하셨대요. 앵포르멜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이런 작품들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국립현대미술관 가면은 또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로 가게 되는데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그럴까요? 네, 잠깐 끊고 이제 2부로 갈 겁니다. 네네. 2부는 이제 파리로 가다. 파리로 여기서부터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